안녕하세요, 페이지토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로드트립이에요. 많은 분들이 꿈꾸시지만 이게 쉽지 않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로드트립을 조금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점이라든가 후기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거저거 많이 해본 것 같거든요. 여행도 좀 많이 다녔고.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로드트립이에요. 캐나다는 정말 자연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유럽에도 가봤는데 북미의 자연과 유럽의 자연의 특징이 달라요. 유럽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그래서 물론 자연도 사진으로는 다 안 담기지만 어느 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유럽의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북미의 자연은 꼭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엄청나게 압도적인 규모가 절대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광활한 자연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지금 보시면 하늘 되게 맑죠? 캐나다 하늘이 진짜 맑은데 그러다 보니까 로드트립을 하면서 별도 보고 공기도 좋고 낭만도 미쳤죠. 낭만 한번 떠오르는 게 바로 로드트립인데, 제가 사연컨대 로드트립은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알람이라는 분도 이제 로드트립 전재산 털어서 했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가지 말아라, 너무 여운이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재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로드트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로 압도적인 자연경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재밌습니다. 그 뷰가 변하는 것도 재밌고, 저는 토론토에서 캘거리까지 캠핑카를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로드트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캘거리에서 제스퍼 이런 곳을 로드트립을 했어요. 여기는 캠핑카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차로 했는데 정말 다 너무 좋았고, 자연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저도 로드트립을 하면서 되게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라든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자유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차 돌려가지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저도 로드트립을 토론토에서 캘거리까지 오면서 막 조그만한 마을에 몇천 명 사는 마을에, 정말 100인만 사는 마을에 들러가지고 밥도 먹어보고 찐 로컬, 진짜 북미 느낌 나는 80년대 70년대 영화에서 보던 그것도 정말 저한테 너무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그리고 또 캐나다 로드트립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운전하기가 너무 쾌적해요. 차가 없어요.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정말 차가 한 대도 없는 구간들이 꽤 많거든요. 자연만 펼쳐져 있고, 그런 구간을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죠. 또 엄청나게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거고, 캠핑카 로드트립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차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보통 SUV 이제 사시잖아요. 제가 빌린 캠핑카는 샤워 시설도 있고 취사 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길 가면서 요리해서 먹고 이런 낭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저는 진짜 꼭 한번 로드트립은 캐나다 워홀 오시면은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로드트립 같은 경우는 낭만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로드트립을 많은 분들이 못 가시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오히려 비행기값보다 훨씬 비싸고, 제가 토론토에서 캘거리까지 캠핑카 유류비만 거의 1,300불 넘게 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맨 처음에 로드트립을 생각하게 된 게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이주할 계획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사 가는 김에 차에 있습니다 싣고 이사를 가자 하고 낭만 있게, 그래서 거기다가 렌트카비에 숙박비 등값 정도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리나 셋이서 엠빵을 하면은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편도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렌트카를 똑같은 곳을 반납하시는 경우에는 편도 비용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때 렌트카 비용이 일주일에 300불이었는데 편도 제 배치 비용만 1000불이었거든요. 이 나라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또 사람이 운전해야 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예산을 훌쩍 초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캠핑카라면 캠핑카 비용 자체가 비싸죠. 캠핑카 비용 자체가 하루에 거의 200불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기름값, 캠핑카가 정말 극악이거든요. 연비가 4km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비용을 했을 때 캠핑카 같은 경우는 편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안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캠핑카로 했을 때와 일반 차로 했을 때 오히려 캠핑카가 조금 더 비쌌어요. 숙박비를 세이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차량 렌트비가 비싸고, 그리고 캠핑카는 빌리는 곳에 따라 다른데 운전할 수 있는 거리 마일리지 제한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3,4,000km 하면 돈이 꽤 나오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포드에 있는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로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이사를 했는데 기름값만 130만원 정도 들었고, 근데 물론 이걸 내진 않았어요. 나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드트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기준으로 한 5,600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돈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로드트립을 정말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캠핑카로 토론토에서 캘거리까지 이주를 했고, 거기서 총 소요된 비용이 한 1,0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름값만 1,300불 들었는데 왜 총 비용이 1,000불이냐? 왜냐면 다 환급 받았거든요. 1,000불도 사실 제가 자동차 렌트비랑 뭐 이거저걸 제가 다 내고 같이 동행하는 친구가 식비를 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1,000불 정도 든 거지, 만약에 이걸 정말 엠빵했다 그러면 인당 1,000불도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캠핑카가 있으면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제가 돈이 많이 들었던 게 캠핑카 보험료 한 360불 정도 들었고, 708일을 빌렸으니까. 그리고 저는 리로케이션 딜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로케이션 딜로 빌릴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이 외에 며칠 추가로 빌리는 건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저는 좀 빡빡하게 오기 싫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6일만 할까 하다가 8일 이틀 연장했거든요. 이틀 연장 비용이 한 450불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캠프 비용이라고, 캐나다는 그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캠프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차를 대고 잠을 잘 수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자연 경관 안에 있죠. 호수를 끼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고, 캠핑카에서 이제 먹고 자고 씻고 그러면 오수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전기를 꼽아서 캠핑카에 있는 전자레인지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렀고, 원래 거기서 더 많이 머물려고 했는데 당시 제가 이동을 할 때는 모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마트에서 많이 잤는데, 월마트가 그리고 생각보다 편했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다음날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도심에 있으니까 월마트는 보통 뭘 채워넣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월마트에서 좀 많이 숙박을 했는데, 만약에 뭐 모기가 없거나 별로 모기에 개의치 않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기가 진짜 컸어요. 무슨 북미는 다 큰데 모기도 크더라고요. 물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로 월마트에서 잠을 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리로케이션 딜이라는 거예요. 리로케이션 딜이 뭐냐면은, 렌터카 회사들이 이제 뭐 새로 차를 인계받거나 아니면은 성수기 전이나 성수기 끝나고 차를 이렇게 배치해놔야 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을 써가지고 차를 빌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고객들한테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차를. 저는 하루에 1달러에 빌렸거든요. 1,000원? 뭐 예를 들어서 여름 성수기가 끝나고 밴쿠버에 있는 차들을 겨울 스키 시즌을 위해 캘거리로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동차들을 재배치해 놓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빌려주고 이걸 재배치를 해주면은 우리가 싸게 차를 빌려줄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름값도 줘요. 그래서 저는 기름값을 환급을 받아가지고, 이 기름값, 이거는 딜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는 기름값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톨비 같은 걸 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기름값 환급 딜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1,500불까지 기름값이 환불이 되는 딜이어서 1,500불을 환급을 받았고, 그래서 기름값을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고객은 싸게 차를 빌려서 좋고, 회사는 인건비, 전문 비서를 고용할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를 아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런 리로케이션 딜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이무바라는 플랫폼인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유럽이 중심이기는 하는데 캐나다도 가끔 올라옵니다. 가끔은 아니고 꾸준히 올라오긴 하는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이 외에도 뭐 크루즈 아메리카나 캐나다 드림이나 이런 캐나다에 있는 캠핑카 전용 회사에서도 이런 딜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무바처럼 뭐 하루에 1달러 이런 건 아니었고 전체 비용에서 한 30% 이렇게 할인해주는 딜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이무바와 비교했을 때는 경제성이 압도적으로 이무바가 좋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7박 8일을 총 여행을 하는데 소요한 경비가 캠프에서 2박 숙박해서 100불, 그리고 9월 3일부터 8일까지가 리로케이션 딜 기간이었거든요. 3일부터 8일까지만 빌려가지고 차를 갖다 주면은 하루에 1달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무바 부킹피가 50불 정도 나오는데 보험은 추가하기 나름이고, 보험은 추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캠핑카 운전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자 싶어서 그 프리미엄 보험으로 다 추가를 했는데, 정말 더 아끼면은 뭐 50불로 토론토에서 캘거리까지 로드트립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좀 더 쓴 거고, 리로케이션 딜의 장점은 압도적인 가격, 하루에 1달러에서 뭐 25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 달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캠핑카 렌트 비용이 하루에 200달러 넘는 걸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해진 구간에 한해서 연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영수증을 다 모아두셔야 돼요. 이동을 하면서 영수증을 다 모아두시고 스캐너 떠가지고 회사로 보내면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저는 이렇게 아껴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7박 8일을 캐나다를 여행하는데 100만원? 7박 8일 어느 나라 100만원으로 여행할 수 있나요? 동남아 이런 데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캐나다를 그렇게 여행을 했고, 근데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딜이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소비자한테 되게 불리한 계약이긴 해요.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딜에 대해 후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갑자기 렌터카에서 차를 취소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차를 렌트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점은 이 딜이 정해진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간 이상 사용할 수도 있죠, 추가 요금을 내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비싸지고 뭐 그래서 저는 끼고 했지만 보통 이 리로케이션 딜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거의 안 내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정해진 기간은 조금 딜 나름이면서 어떤 기간은 뭐 한 2주씩 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기간에 일정을 다 뺄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2주 동안 렌트카를 쓰고 하루 1불씩만 내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근데 오월러분들은 뭐 막바지에 이런 딜 뜨면 잡아가지고 하시면 개꿀이겠죠. 세 번째는 차량 컨디션이 좀 랜덤이긴 해요. 저는 되게 운 좋게 출고한 차를 길거리로 갖다 놓는 딜을 받아가지고 새 차였는데 인계받았을 때 그 차 주행거리가 3,000km였나 4,000km였나, 그러니까 정말 공장에서 나온 새 차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 후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조금 상태가 안 좋았다, 더러웠다, 그리고 누가 쓴 차를 다시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복불복이 좀 있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차량 리로케이션 딜 같은 경우는 시간과 노선이 정해져 있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이런 캔슬이 될 때는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럼 정말 파격적인 할인 기회가 맞으는 거죠. 그리고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내고 추가로 차를 렌트할 수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지금부터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주의사항은 캠핑카 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캠핑카 중에서도 그렇게 큰 캠핑카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긴장을 해서 운전을 했고, 제가 3,400km를 운전해왔는데 3,400km를 4일 만에 운전해서 왔거든요. 거의 하루에 1,000km 가까이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어떤 캠핑카를 타고 가다가 예쁜 데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좀 빨리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놓쳤네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킬거리 도착을 했는데 토론토에서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처음에는 운전하기 힘드실 거고, 큰 대형차 운전 아니신 분들은. 두 번째는 주차가 쉽지 않아요. 일단 캠핑카를 주차를 해주지 않는 주차장도 되게 많고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고생을 했던 게 토론토에서 캠핑카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 밤에 차를 대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에어비앤비에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에어비앤비에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고 사설 주차장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뭐 좀 멀리 가야 돼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옆집에 좀 비어있는 곳에 차를 대놓긴 했었는데, 웬만하시면은 당일날 빌려서 출발하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꼭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를 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같이 가시고요. 이거는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뷰가 예쁘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말동무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겠죠. 그리고 캠핑카가 되게 크거든요. 사이즈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빌린 캠핑카는 컴팩트형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콤팩트가 아니에요. 10명에서 6명까지 잘 수 있고 침대도 3개나 있었고 샤워 시설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콤팩트와의 기준이 좀 다른, 포드에는 픽업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동행을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 혼자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캐나다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위험하니까, 우리 또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심적으로 그런 낭만은 또 같이 했을 때 재밌는 거니까 꼭 동행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제이면은 캠핑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로드트립이라는 게 비행기처럼 정해진 시간에 딱딱 출발하고 딱딱 내리고 이런 게 안 되고, 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이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몇 시까지 여기 가서 여기 돌아보고 이런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하시면서 여기 예쁜데 그럼 차 돌려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과속 절대 하지 마시고 도로 걷기 잘 자르시고. 캠핑카 운전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브레이크도 그렇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브레이크가 아닌 느낌, 자동차 일반 브레이크 느낌이고, 그리고 캠핑카가 네모나잖아요. 바람을 엄청나게 탑니다. 저는 5개 치안으로 넘어갈 때 바람이 너무 불어가 차 전복 뜨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도로 제한 속도가 110km였는데 70km인가 80km로 달렸거든요. 차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면적이 크고 안이 텅텅 비어있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피로도도 좀 높고 운전하기 쉽지 않으니까 꼭 주의해서 운전하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